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이란 대통령의 문장 하나가 다우를 1125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 다만 보장이 필요하다. 이 한마디에 S&P 500은 올해 최고의 하루를 기록했고 나스닥은 3.83% 폭등했고 TQQQ는 하루 만에 10% 뛰어올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날 이란 혁명 수비대 IRGC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인텔, 보잉 등 미국 기업 18곳을 합법적 공격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오늘 4월 1일부터 공격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평화 신호와 전쟁 확대 선언이 같은 날 나왔습니다. 시장은 평화 쪽에 베팅했습니다. 과연 맞는 판단이었을까요? 어젯밤 장을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재개방하지 않더라도 전쟁을 끝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건 큰 전환입니다. 지난 한 달간 미국의 공식 입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이 종전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미국이 19일에 해협을 열기 위한 군사작전까지 시작했는데 정작 대통령이 꼭 안 열어도 된다고 했다는 건 미국도 출구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프리마켓에서 다우 선물이 55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매수세가 쏟아졌고 S&P 500의 11개 섹터 중 10개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 섹터가 선두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불꽃은 오후에 터졌습니다. 한국 시간 새벽 무렵 이란 국영통신 IRNA가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합니다. 이란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향후 공격이 반복되지 않겠다는 보장이 주어진다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란 대통령이 이후에 전달한 메시지였습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페제시키안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필요한 의지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헤드라인 하나에 시장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XTB 분석에 따르면 시장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난 몇 주간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장기화, 전면전 확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해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긴장 완화 신호가 나오면 그 위험 프리미엄이 빠르게 풀리는 겁니다. 종가 기준 S&P 500은 6,528.52, 전일 대비 플러스 2.91%, 나스닥 종합은 플러스 3.83%, 다우는 플러스 2.49%에 46,341.51, 세 지수 모두 지난 5월 이후 최고의 하루였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의 헤드라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우 1000포인트 급등, 험난한 분기의 낙관적 마무리 맞습니다. 어젯밤은 1분기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S&P 500은 올해 1분기를 마이너스로 마감했고 다우는 2022년 이후 최악의 분기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분기 말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리밸런싱이 일어납니다. 1분기 동안 하락한 주식을 분기 마지막 날 매수해서 포지션을 재조정하는 거죠. 즉 어젯밤 랠리에는 종전 기대와 함께 기술적인 분기말 리밸런싱 수요가 합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순수한 낙관만으로 움직인 게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상승폭이 더 극적입니다. TQQQ가 플러스 10.0%로 41.6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월요일에 37.89달러까지 밀렸던 걸 기억하시죠? 하루 만에 10% 반등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좋아할 수 없는 게 올해 들어 TQQQ는 여전히 마이너스 20.25%입니다. 나스닥 100이 마이너스 5.74% 빠지는 동안 TQQQ는 약 3.5배 빠졌습니다. 3배 레버리지라 3배만 빠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장이 오르내리는 변동성이 커지면 레버리지 ETF는 매일 리밸런싱 과정에서 추가로 손실이 쌓입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즈의 스티브 소스닉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시장에서 열정이 침식되는 구간이고 TQQQ 투자자들이 그 충격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어젯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SOWX 반도체 ETF가 플러스 6.09%로 328.66, 전날 309.79에서 하루 만에 18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온세미컨덕터가 S&P 500 내 상승 1위로 10% 넘게 올랐고 모놀리식 파워와 코인베이스가 8% 이상 따라붙었습니다. 메타 플러스 6.67%, 엔비디아 플러스 5.62%, 구글 플러스 5.14%, 매그니피센트 7 전원이 3% 이상 올랐습니다. 빅테크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뛴 날이 올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왜 테크에 돈이 특히 몰렸을까요? 지난 한 달간 나스닥을 짓누른 가장 큰 요인이 유가였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올라가면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고,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압축됩니다. 이 연쇄 반응의 첫 번째 고리인 유가가 꺾일 수 있다는 신호에 가장 눌려있던 성장주가 가장 크게 반등한 겁니다. 실제로 WTI 원유는 배럴당 101.38달러로 1.46%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랠리의 근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같은 날 나온 다른 뉴스 5가지가 불편합니다.
첫째, 이란 혁명 수비대 IRGC가 미국 기업 18곳을 합법적 군사 공격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인텔, 보잉, 테슬라, IBM. 이 기업들의 중동 지역 시설을 테헤란 시간 4월 1일 저녁 8시부터 공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란에서 벌어지는 테러 행위 하나당 해당 기업의 시설 하나를 파괴할 것이답니다. 미 국무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미국 시민들에게 호텔, 미국 기업, 교육기관 등 미국인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위협을 추적 중이라며 추가 공지 전까지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는 대피 권고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걸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왜? 시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평화 발언이 혁명 수비대의 위협보다 더 높은 레벨의 신호라는 겁니다. 국가 원수의 말이 군사 조직의 말보다 무겁다고 본 거죠. 하지만 이란의 권력 구조를 아는 사람은 여기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이란에서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가 아닙니다. 최고 지도자가 최고 권력자이고 IRGC는 대통령이 아닌 최고 지도자의 직속입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2월 28일 첫 공습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후 새 지도부가 들어섰지만 누가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러시아 주일한 대사에 따르면 이란에 있지만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해도 IRGC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IRGC는 어젯밤 동의가 아니라 확전을 선언했습니다. 둘째,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한 말을 보세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직접 또는 중재자를 통한 메시지 교환이다. 그리고 정전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뿐 아니라 전 지역에서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원한다.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은 아군 선박만 통과시키고 있으며 지상 대결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톤으로 들리시나요? 대통령은 문 앞에서 악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외무장관은 뒷마당에서 무기를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CNN과 포린폴리시의 분석을 보면 이 모순이 더 선명해집니다. 트럼프가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할 때 이란의 의회의장 갈리바프는 이란은 굴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15개항 평화안에 대해 이란은 과도하고 비합리적이라며 거부한 상태입니다. 파키스탄, 사우디, 터키, 이집트가 중재팀을 구성했지만 구체적 타임라인이나 로드맵은 아직 없습니다. 셋째, 미 해군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함이 어젯밤 버지니아 노퍽 해군기지를 출항했습니다. 페르시아만은 이미 포드함과 링컨함 2척이 작전 중입니다. 세 번째 항모가 합류하는 겁니다. 구축함 3척과 5,000명 이상의 병력, 전투기 70에서 90대를 싣고요. 항공모함 3척이 동시에 한 해역에 집결하는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1945의 분석이 날카로웠습니다. 이건 확전 신호가 아니라 미국이 선택지가 줄고 있다는 신호다. 평화를 준비하는 나라가 5,000명의 추가 병력과 전투기 90대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해병 3,500명과 82공수사단 2,000명도 합류 예정입니다. 넷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이란 정권을 체계적으로 타격하고 있다고 어젯밤 발표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란 중부 나탄즈와 남부 반다르 아바스의 하카니 부두가 폭격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탄즈는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 시설로 개전 이후 네 번째 공격입니다. 대통령이 종전을 말하는 시간에 핵시설이 폭격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섯째, 이란군은 보복으로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과 하이파 인근의 지멘스, 텔레콤 관련 시설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에 따르면 이 시설들은 이스라엘군의 AI 무기 생산과 네트워킹에 사용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양쪽 모두 대화 의향을 내비치면서 동시에 서로를 더 강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말에 반응했지만 행동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한 가지 역사적 사례가 떠오릅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이 1980년에 시작됐을 때 유엔이 정전을 중재하기 시작한 건 1982년이었습니다. 실제 정전이 이루어진 건 1988년입니다. 6년입니다. 중재가 시작됐다는 것과 전쟁이 끝났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대전은 다릅니다. 핵 억지력,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압박, 경제적 상호 의존이 빠른 해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젯밤 보여준 반응은 종전이 임박했다를 가격에 반영한 것이고 그게 아닐 때의 되돌림이 무서운 겁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도 어젯밤 이란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시장의 우려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단순히 조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리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유가 이야기를 깊이 파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니까요. 브렌트 원유가 3월 한 달간 60% 넘게 올랐습니다. 1988년 브렌트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래 38년 만에 최대 월간 상승폭입니다. 이전 기록은 1990년 9월 제1차 걸프전 당시에 46%였습니다. 그 기록을 약 17%포인트나 갈아치운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게 3월 4일입니다. IRGC 사령관이 한 방울의 기름도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실제로 유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통행량이 70% 줄었다가 곧 사실상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해상 석유 운송의 약 20%가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오펙 회원국들의 3월 원유 생산량이 전월 대비 1일 73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2020년 6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량을 약 20% 줄였고 오펙 2위인 이라크는 70%, UAE는 절반 이상 감산했습니다. 자발적 감산이 아닙니다. 기름을 뽑아봐야 실어나갈 곳이 없으니까 생산을 멈춘 겁니다. UAE는 호르무즈 우회 파이프라인이 있지만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절반 이상의 감산이 불가피했습니다. 델러스 연준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호르무즈 봉쇄는 1910년대 석유 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에너지 공급 차질이자 글로벌 석유 시장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교란입니다. EU 에너지위원 요르겐센은 어젯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EU 화석 연료 수입 비용을 지금까지 140억 유로 증가시켰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내일 당장 평화가 와도 예측 가능한 미래의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호르무즈가 다시 열려도 보험료 급등, 운송 경로 재편, 공급망 복구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요르겐센은 EU가 2022년 에너지 위기 때 도입했던 것과 유사한 긴급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어젯밤 WTI 원유는 101.38달러로 마이너스 1.46%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브렌트는 118.35달러로 플러스 4.94% 올랐습니다. 같은 원유인데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올랐습니다. 왜? WTI는 미국 내수 원유의 벤치마크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고 셰일 오일로 자국 수요의 상당 부분을 커버합니다. 호르무즈 봉쇄의 직접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종전 기대가 나오자 미국 시장은 전쟁 끝나면 우리는 괜찮다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반면 브렌트는 국제 벤치마크입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가 이 가격에 따라 기름을 사고 팝니다. 국제 시장은 전쟁이 끝나도 공급은 바로 안 돌아온다고 판단한 겁니다. 요르겐센의 발언과 정확히 일치하죠. 두 시장이 같은 뉴스를 보고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괴리가 지금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 유가 상황이 왜 TQQQ 투자자인 여러분에게 중요한지 연결하겠습니다.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제프 슈미드가 어젯밤 오클라호마시티에서 한 연설에 소름 돋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3% 근처에 고착될 실질적 위험이 있다. 연준 목표가 2%인데 3%에 눌러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가 충격이 일시적이라고 가정하지 말라. 인플레이션 기대에 안주할 수 없다. 슈미드의 톤은 경고가 아니라 경보였습니다. 3%입니다. 연준의 목표는 2%인데 3%에 고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TQQQ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번역하면요.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다는 뜻입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이 연준의 다음 행보로 인상까지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하가 아니라 인상입니다. 전날 하버드에서 연설한 파월 의장은 금리가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 유가 충격에 대한 즉각적 대응은 필요 없다는 다소 안심시키는 톤이었는데 슈미드의 발언은 정반대였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견해가 갈리고 있다는 뜻이고 이런 불확실성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줄어듭니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쪼그라듭니다. TQQQ는 그 쪼그라듦의 3배를 먹습니다. 3배 레버리지의 양날의 검이죠. 어젯밤은 좋은 쪽으로 3배가 작동했지만 유가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 나쁜 쪽으로 3배가 작동합니다. 시장이 이란 뉴스에 취해 있는 동안 조용히 나온 숫자가 있습니다. 2월 졸티스, 즉 구인 및 노동 이직 보고서입니다. 구인 건수 688만 2천 건, 전달보다 35만 8천 건 줄었습니다. 2024년 9월 이후 최대 월간 감소폭인데 진짜 무서운 숫자는 이게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고용률, 즉 실제로 사람을 뽑은 비율이 3.1%까지 떨어졌습니다. CNN이 이 숫자를 콕 집었습니다. 팬데믹을 제외하면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고용 속도,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 4월과 같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이나 팬데믹이 아닌 정상적 경제 환경에서 이 정도로 채용이 멈춘 건 15년 만입니다. 자발적 이직, 영어로 quits라고 하죠. 이것도 297만 건으로 2020년 이후 최저입니다. 이직률은 8개월 연속 2.0% 이하에 머물며 2월에는 1.9%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회사를 안 떠나고 있습니다. 왜? 밖에 자리가 없으니까요. Indeed Hiring Lab의 분석 제목이 정확합니다. 중립에 갇힌 노동시장. 이 두 숫자를 연결하면 노동시장의 진짜 얼굴이 보입니다. 기업은 새 사람을 안 뽑고 있고 직원들은 회사를 안 떠나고 있습니다. 저채용, 저해고, 움직이지 않는 시장입니다.
해고는 어떨까요? 172만 건으로 전달, 166만 건에서 소폭 늘었습니다. 아직 급증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이 이렇게 얼어붙은 상태에서 해고가 조금이라도 기울기를 바꾸면 실업률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해고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물이 꽁꽁 얼어있을 때는 조용하지만 한번 금이 가면 한꺼번에 깨지는 것처럼요. 이번 금요일 3월 고용보고서 NFP가 나옵니다. 졸티스가 이렇게 나왔으니 금요일 숫자가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어젯밤 개별 뉴스 중에서 장기 투자자로서 가장 주목할 것을 고르라면 엔비디아와 마벨의 딜입니다. 엔비디아가 마벨 테크놀로지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마벨 주가는 하루 만에 13% 폭등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NVLink 퓨전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마벨의 커스텀 AI 칩과 엔비디아의 NVLink 생태계가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AI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 칩 1색으로 구성하거나 구글 TPU나 아마존 트레이니엄 같은 커스텀 칩을 따로 쓰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두 세계를 섞어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생태계의 울타리를 넓히는 겁니다. 커스텀 칩 진영의 고객을 빼앗기는 대신 커스텀 칩을 쓰되 우리 NVLink 안에서 쓰라는 전략입니다. 마벨 CEO도 이 딜이 상호 운용성을 이끌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실리콘 포토닉스 협업과 5G, 6G 통신 인프라까지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같은 날 메타도 코닝과 함께 노스캐롤라이나 히커리에 세계 최대 규모의 광섬유 케이블 공장 증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월에 발표한 60억 달러 규모 계약의 본격 착공입니다. 메타의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프로메테우스, 5기가와트급 하이페리온이 이 광섬유를 사용할 겁니다. 전쟁 중에도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도 AI 인프라 투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20억 달러를 쓰고 메타가 60억 달러를 쓰고 이건 1년, 2년 뒤를 보는 투자가 아닙니다. 5년, 10년을 보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든 닫히든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어져야 합니다. 이건 나스닥 그리고 장기적으로 TQQQ에 대한 가장 강력한 구조적 지지대입니다. 이 전쟁과 유가 그리고 얼어붙은 고용시장 한가운데서 저희 $10,000 실험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10,000로 시작한 계좌, 현재 총평가 금액 $9,043 87센트입니다. 마이너스 9.6%. 현재 해지 페이지입니다. QQQ가 577.18, 200일 이동평균선이 592.96. QQQ가 200일선 아래에 있으므로 저희 알고리즘은 TQQQ가 아닌 GLD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 계좌는 마이너스 9.6%입니다. 3월 16일에 TQQQ를 47.38달러에 팔고 GLD를 461.42달러에 샀는데 금도 많이 빠졌습니다. GLD가 430.29달러로 6.75% 하락. 하지만 같은 기간 TQQQ는 41.68달러로 12.0센트 빠졌습니다. 전환하지 않았으면 12% 손실이었을걸. GLD 덕에 6.75%로 줄인 겁니다. 약 5.3%포인트 방어한 셈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판단할 시기가 아닙니다. 해지 페이지가 끝나는 날 알 수 있을 겁니다. 언제 다시 롱 페이지로 전환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고 페이지가 전환되는 그 순간을 함께 해주세요. QQQ가 200일선 592.96을 올라타고 100일선 609.31도 함께 돌파해야 롱 페이지로 전환됩니다. 현재 QQQ 577.18에서 200일선까지 2.73%, 100일선까지 5.57% 남았습니다. 어젯밤처럼 하루에 3.4%씩 오르면 하루 만에 200일선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100일선까지 한참 남았기 때문에 페이즈 전환은 아직입니다. 이번 주 뭘 봐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IRGC 데드라인이 오늘입니다. 테헤란 시간 4월 1일 저녁 8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반 무렵부터 미국 기업 시설 공격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지 아니면 수사적 위협에 그치는지가 오늘 밤 장의 분위기를 결정할 겁니다. 만약 실제로 중동 지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시설이 공격당한다면 어젯밤의 랠리는 하루짜리로 끝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요일 고용보고서 NFP입니다. 졸티스가 보여준 얼어붙은 노동시장이 헤드라인 고용 숫자에서도 확인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유가 인플레이션의 고용 둔화까지 합쳐지면 연준은 금리를 올려야 할지 내려야 할지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슈미드는 올리라고 하고 시카고연은 총재 굴스비는 조심하자고 하고 이 갈등이 금요일에 더 선명해질 겁니다. 세 번째, 이란과 미국 간 실질적 협상 진전 여부입니다. 지금은 양측이 협상이라고 부르지도 않는 메시지 교환 수준입니다.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섰고 위트코프 특사가 파키스탄으로 향한다는 미확인 보도도 있습니다. 구체적 진전이 나오면 시장은 추가 반등할 수 있지만 진전 없이 또 폭격만 이어지면 되돌림이 빠르게 올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젯밤 시장은 이란 대통령의 한마디에 올해 최고의 랠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우 1125포인트, 나스닥 3.83%, TQQQ 10%. 하지만 같은 날 IRGC는 미국 빅테크 18곳에 대한 공격을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이 출항했습니다. 나탄즈 핵시설은 폭격당했습니다. 노동시장은 팬데믹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연준 인사는 인플레이션이 3%에 고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렌트 원유는 3월 한 달간 63% 올라 38년 만에 기록을 세웠습니다. 시장은 희망에 반응했지만 현실은 아직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14라는 건 이 랠리에 아직 확신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실험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따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감정은 하루 만에 극도의 공포에서 환호로 바뀝니다. 하지만 200일 이동평균선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QQQ 577, 200일선 593, 아직 그 선 아래입니다. IRGC의 데드라인이 오늘이고 고용보고서가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가 이 전쟁과 이 시장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장이 어떻게 열리는지 바로 돌아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